오늘 주제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주제가 영업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직하게 영업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몇몇 영업사원들에 의해 고객들의 불신이 커져가지고 투자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부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례들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선에서는 뭐 얘기하지. 그래도 12년 차 이쪽 업계에서는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판매에 대한 경험도 많으시고 이런 영업 실적, 축적된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러한 데이터들과 함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나쁜 영업사원이라거나 그 규정 짓고 싶진 않고 네.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불완전 판매라고 해야 되나? 불완전 판매요? 네. 어쨌든 분양 사원들은 분양을 해야지 수수료를 받는 거 맞아. 근데 이제 우리가 손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면 네. 이 사람한테는 팔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게 되면 어쨌든 자기한테 이제 그 분양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눈을 감고 팔기도 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우리 물건들은 분양 받을 때 계약금 10%가 필요하고 2년 후에 잔금으로 이제 한 10% 정도가 필요하고 임대사업자는 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야. 네. 근데 손님들한테 간혹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는 피가 붙을 현장이니까 계약금만 있으시면 된다. 네. 초피 붙을 현장이니까 3개월이면 된다, 6개월이면 된다, 그런 식으로 개월 수까지 단정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추정치대로 딱 떨어지면 네. 나이스하게 될 텐데 손님 입장에서 보면 계약금이 자기한테 투자할 수 있는 전부고 또 그 돈이 다른 곳에 어딘가에 이제 6개월 후에는 써야 되는 돈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영업사원 말만 믿고 계약을 했었을 때 시장의 흐름상 금방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가끔은 시행사에서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1년이나 뭐 그런 이상 동안 전매를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피해를 누가 보냐면 손님이 피해를 보는 거야. 자기는 이제 어쨌든 상담했던 영업사원이 안내해 준 대로 이렇게 하면은 3개월이면 자기가 투자한 계약금 플러스 프리미엄을 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 환경이 확 바뀌어 버리니까 네. 낭패를 겪을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거든.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은 네.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불장이라서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 예전에는 대부분 불완전 판매는 별로 없었고 네. 거의 완전 판매라고 해서 상담했을 때 그분이 이제 잔금까지 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시고 그런 자금 스케줄일 때 분양을 시키고 혹여나 이제 그런 상황이 변경이 됐을 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또 전매로 이렇게 전환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전매를 염두에 두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자금의 흐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여력과 시차가 생기면 사고가 생기거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분양하는 직원들이 이제 물론 돈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네. 완전 판매를 좀 염두에 두고 상담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이게 너무 하면은 좀 이렇게 좀 공격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이제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는 기업이니까요. 초링그룹이 이런 거 이런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격받을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앞전에 우리가 얘기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네. 그 아파트가 투자 상품에서 이제 규제들이 많이 하면서 네. 아파트 투자하던 분들이 이제 아파트 규제를 한다고 해서 부동산을 투자 안 하진 않거든. 네.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규제가 좀 덜한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로 많이 넘어왔고 아파트를 팔던 분양사원들은 아파트가 팔기 힘들어지니까 그분들도 뭔가 팔아야지 수익 창출이 되니까 네.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식산업센터 분양으로 많이 넘어왔단 말이야. 구조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 분양보다는 조직적으로 단체가 형성돼서 판매하는 그룹들이 좀 많았단 말이야. 네. 그리고
그리고 아파트를 팔 때는 팔면 더 이상 이제 AS 할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철수하면 됐었어. 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이 분양을 한 이후에도 중도금 안내라든지 잔금 안내라든지 전매할 때 전매하게 되면 그런 안내라든지 시기별로 손님에게 안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아파트 분양하실 때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영업사원들이 종종 있어. 네.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지. 당장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물건을 팔려고 이제 과장돼서 단정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참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고객들은 어떤 부분을 더 준비하면 좋을까요? 손님이 준비할 거는 솔직히 별로 없어. 네. 내가 어떤 영업사원을 만났냐에 따라 가지고 네.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네. 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네.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 선별하기는 참 힘들기 때문에 상담하는 가운데 손님이 영업사원한테 한번, 물론 이제 그 사람이 공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한번 네.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 잔금 때까지 나를 잘 케어해 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헛말을 하더라도 네, 제가 잔금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게 안 짚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정직하게 영업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 소수의 과장되게 말해서 하는 이 영업사원들 때문에 다수의 영업사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네. 그런 부분들은 자정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네. 왜냐면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고객한테 끝까지 사후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네. 이 어깨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롱런 할 수가 없어. 네. 잠깐 반짝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네. 그걸로 끝나고 이 업계에서는 소문이 나서 네. 더 이상 이제 영업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은 내가 지금 당장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업을 이제 평생 할 생각이 있다면 만나는 고객 한 분 한 분이 나를 신뢰해서 나를 통해서 그냥 계약서를 쓰는 거니까 끝까지 책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AS를 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부장님이 12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군요. 아닌가요? 그렇지. 예. 아파트에서 조직 분양하던 사람들이 힘이 엄청 많이 세졌거든. 네. 그런 조직 분양하는 데들이 힘이 많이 세지고, 정통 우리 그 지사함만 팔던 조직 중에 우리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서린 같은 경우에는 모이고 조직화되고 막 그렇게 해서 경쟁해서 우리의 한 영역을 구축한 거야. 그거 대비 그렇지 못하고 옛날에 한 뭐 5년이나 10년 전에 아파트 분양하던 직원들이 많이 넘어왔고, 기존의 지식산업센터만 계속 그 분양하던 대부분의 직원들은 조직적으로 분양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독고다이로 분양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단체로 역할 분담을 해서 판매하는 그룹과 자기 혼자서 마케팅하고 상담하고 사후 서비스하고 그렇게 하는 조직하고, 경쟁해서 이제 혼자서 영업하는 사람하고 단체로 영업하는 사람하고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이제 기존에 영업하던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물건도 제대로 못 받고 자연 도태되는 영업사원이 많아진 거지. 환경이 계속 바뀌잖아. 우리 지산의 환경도 바뀌고 아파트 분양 시장도 환경이 바뀔 때마다 지금은 어떤 시장의 흐름이고 어떤 환경인지 그때그때 잘 캐치해서, 내가 불편하지만 옷을 계속 갈아입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냉엄한 현실에서 영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본부장님과 함께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